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원인을 찾는 게 안 좋은 일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찾는 게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을 찾으면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개선된 모습은 뭐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과 비유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뭐 공장이라고 쳐도 좋고요. 불량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은 그 프로젝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잖아요. 그런데 가끔 잘못된 조직은 어떤 걸 취하냐? 책임자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추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추궁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잘리면 그 프로젝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책임자가 와가지고 또 일을 하겠죠. 아니면 그나마 높은 사람 책임자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거 그나마 나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막내 같은 애들 갈고요. 내리갈굼 해가지고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되죠. 그 막내는 심리적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될 일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거 좋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원인을 찾아갈 때 그게 하나의 희생양을 찾아내는 것과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불행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사소하게 어떤 한 가지 잘못을 한 것을 원인으로 집었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이렇지 않아. 이런 상황은 회사에서 일이 잘못됐을 때 그 막내 사원을 추궁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 막내를 추궁한다고 해서 과거에 걔가 물론 그 친구가 실수를 안 했으면 프로젝트가 조금 더 나았겠죠. 더 잘 됐겠지. 근데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친구를 이제 와서 교육한다. 물론 이제 와서 교육하면 새 프로젝트를 할 때 잘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 친구가 실수할 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건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회사 시스템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친구를 그 사전에 교육한다. 신입사원을 사전에 이렇게 교육한다.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의 이런 큰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없었으면 물론 이 문제와 다른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순간 이 전체적인 결과가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잘못됐을 때 막내 직원을 혼내는 그 동안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요. 일은 멈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지죠. 책임자를 찾아야 되고 책임자를 혼내고 추궁하는 동안 가동은 멈추잖아요. 공장은 멈춰요. 그러면 녹이 슬겠죠.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어떤 한 문제,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된 분들은 문제가 더 커져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실은 더 복잡한 여러 가지를 못 보고 걔 하나 때문에, 그 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짜리 프로젝트에서도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결과가 치명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죠. 없진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먹구구식 프로젝트일 경우에 그래요. 제대로 만약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시스템이 짜여진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망가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뭐 맨 위에서부터 잘못된 지시를 해서 망가지는 경우는 있겠죠. 이건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한 팀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 조직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생각은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잘 짜여진 시스템입니다. 물론 오류도 있을 거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 내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게 원인이 이거라고 난 확신해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 원인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원인을 바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인이라고 확실하게 보이면 확실하게 보일수록 다른 산재한 수많은 원인들을 덮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희생양이 있는 일은 실은 다른 그 희생양을 내세운 다른 책임을 나눠 가진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지 몰라요. 그 책임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의 희생양을 내밀므로써 자기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기는 한 발 빠져서 거봐 쟤 때문이라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죠. 심리적인 건 똑같아요. 여러 가지 내가 겪은, 실은 내가 선택해서 일어났던 일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일 때문에 잘못된, 내 심리적으로 잘못 꼬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떠한 한 가지 희생양을 내밀어 둠으로써 나의 잘못은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희생양을 삿대질하고 있는 그 사람 꼴이 되는 거죠. 우리 심리 안에도 여러 가지 심리가 있고, 우리가 겪은 경험도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 뽑아서 너 희생양 집어넣고 걔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해집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원인을 찾는 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찾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원인을 찾으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확실하게 책임 추궁을 해서 그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당장 일을 잘 되게 할 방법을 못 찾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 밖에 안 나가요. 불안해서 난 집 밖에 못 나가요. 근데 내가 불안해진 이유는 뭐뭐 때문이야. 그래서 어쨌건 난 불안해. 그래서 이 불안증 때문에 나는 집 밖에 못 나가. 근데 여기에서 접근해야 될 건, 불안해서 집 밖에 못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불안함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하더라도 일단 집 밖에 나가면 그 불안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불안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커지다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원인을 찾고, 불안했던 원인, 과거에 뭐 부모님 아니면 과거에 어떤 경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나가기가 무섭고 나가기가 그래서 불안함을 만들어내고, 이 불안함의 타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거의 내 경험 중에 가장 큰 희생양으로 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나가는 게 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우리를 다르게 보는,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 방식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삶은 절벽 앞에 선 공포심을 주는 거다. 삶은 공포다. 절벽 앞에 선 공포다. 근데 그 절벽은 2m짜리다 라는 거죠. 정작 뛰어내리면 별로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절벽 앞에 선 공포가, 밑에가 안 보이니까, 밑에가 안 보이는, 근데 막상 그거는 높이가 2m도 채 되지 않는, 물론 2m에서 떨어지면 저는 많이 다칠 것 같긴 하네요. 어쨌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복잡해도 해결 방법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회사 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량이 나왔어도 그 불량률을 개선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뼈가 한쪽으로 휘었을 때 반대쪽으로 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로 찾는 거지. 한쪽으로 틀어져 있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져 앉아야 반듯해지지 않아요. 그냥 반드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틀어졌든 저쪽으로 틀어졌든 그냥 반드시 앉으면 돼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이렇게 삐뚤어졌든 저렇게 삐뚤어졌든 아니면 어떻게 상처받았든 그냥 바로 있으면 제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선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겠죠. 물론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다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 길이 멀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단 그 길에 다다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그 길에 내가 생각한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삶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삶이 끝나겠죠.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간다면 그는 충분히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 이 짧은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담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모아서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러면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